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보합권에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로 보자면 우리 장에서 LNF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8%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시총 1위에서 5위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 예비 심사가 또 승인이 됐고요. 더불어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LNF에게는 또 최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한 달여녀 만에 2,500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함께 살펴볼 거고요.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7% 하락하면서 2,447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함께 쌍끌이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2%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83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물량을 좀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 저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양시장 상황이 오늘 좀 좋지는 않습니다. 다 크게 좀 밀리고 있고요. 다 2% 정도 양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요. 오전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생각보다 많이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자, 그 시장이 약간 무거운 분위기쯤에 해당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미국 시장은 뭐 커다랗게 빠지지 않지만은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폭이 약간 깊어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투자 심리가 이제 주말로 갈수록 약화되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시장에서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제 지정적 리스크 부분들이 크게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크게 이제 세 축에 좀 해당이 되죠.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로우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커다란 이슈는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부분들이 특히 이란의 어떤 부분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현재 우려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 아라비아 반도를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은 페르시아만 왼쪽은 홍해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홍해 그 현재 MM 반군 특히 말해서 이란을 지지하는 MM 반군의 어떤 그 공격적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해가 막힌다는 것은 수에즈 운하를 돌아서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아프리카를 돌아서 우회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에즈를 좀 통과하지 못하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계속해서 좀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불안한 가운데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북중로가 암암리에 좀 단계라는 어떤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최근에 이제 대만 문제를 이제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동북아시아의 어떤 긴장 관계가 좀 강화된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북한은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러시아의 어떤 그 군사 물자를 지원하면서 존재감을 계속해서 강화를 좀 시켜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국초음속
미사일을 현재 시험 발사를 좀 통해서 긴장을 좀 강화를 좀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와중에 현재 지금 미국 대통령은 이제 선거 관련된 것 때문에 기수기니 개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딜레마를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장 해결 문제는 아닙니다. 좀 그렇지만은 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은 더 이상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면은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다만 얼마만큼 악재가 소화됐는지 뭐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실제적으로 올라왔을 때 11월 달에 올라왔을 때 이제 걸리는 자리가 좀 있겠죠. 걸리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라오다가 이렇게 걸리는 자리. 이제 여기서 문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걸린 자리가 조정받았을 때 이 저점, 여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까지 빠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사이가 하나의 이제 고점과 저점의 중심인데 지금은 거의 한 중심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걸려드는 부분들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하락이 주파동일 경우는 보통 한 달의 하락이 여파기 때문에 최대는 20일까지 하락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걸리면은 피보나치 수율로 보면은 13일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 오늘이 이제 12일째입니다. 그래서 주중 저점 물론 내일은 조금 현재 오늘 충격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은 종가상 내 십자 도정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하락이 거의 완료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말이 거의 하락이 마감되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넥라인점의 어떤 그 층 지선, 그러니까 지선의 고점, 저점. 그리고 2층이 있는데 층의 중심 가능성이 저는 어느 정도 많이 존재한다. 다만 하단선은 좀 열어줘야 되는데 내일까지는 조금 빠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투매는 아니겠지만 투매의 이제 피날레 어떤 부분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양시장 모두 좀 생각보다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도 양시장 모두 2%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홍해 리스크도 있고요. 또 북한 리스크까지 함께 좀 더해지게 되면서 더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다시 한번 좀 하락할 수 있는 여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은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이글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LFP 공장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주목을 받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빅텐츠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순환매 차원에서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한해운입니다. 홍해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해운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해운도 해운주의 순환매가 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함께 만나봤고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대한해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대한해운 꼽아주셨습니다. 홍해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에너지 기업인 쉘도 홍해 항로 운항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좀 주가적으로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아마도 보통 현재 이제 해운주 중에서 보통 이제 상선이 있고 이제 벌크선 이 부분들이 두 가지가 컨테이너선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홍해 관련된 부분들은 둘 다 이제 벌크선 부분들도 있고요. 또 상선 부분들도 다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한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운주 쪽뿐만 아니라 석유 관련된 가공 부분들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정작 유가는 크게 여동을 치지 않는 약간의 언밸런스한 시장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물류 대란 우려 때문에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제가 이제 물류 대란이 아니라 현재 아프리카를 우회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첫 번째는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보통 최근에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해운에 대한 규제, 다시 말해서 탈항 설비를 한다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속 운행을 하게 되고 또 폐선이 약간 뭐 증가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좀 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운임이 약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다가 이런 최근에 일련했던 사태들이 해운 이렇게 운송 비용이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촉매제가 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연결 자회사도 대부분 물류가 관련 좀 해당이 되는 대한상선이라든가 창명해운 같은 또 회사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플러스 알파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차트상으로는 이제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부분들은 아니다 좀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보통 한 번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의 2단으로 만약에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이 된다면은 거의 다 지금 3,000원대 초반 부분들이 거의 2단이 좀 되겠죠. 근데 2단으로 거의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조정을 만약에 신규로 공략을 하더라도 조정을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또 그 후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거의 이제 2단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요. 만약에 지난번처럼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조정이 진행이 된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군 중에서 약간 베스트 종목이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월봉상으로 현재 주봉상으로 보면은 아직은 뭐 키높이 가야 할 부분들이 아직은 지난번에 뭐 4,000원대의 영역에 좀 있지만은 바로 당장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그런 국면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규로 만약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조정 시 이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으로는 대한해운 함께 살펴봤습니다. 해운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좀 못 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순환매 차원에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은 인기주 종목 2가지 차례로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5장 첫 번째는 STX 그린로직스가 되겠습니다. 네, STX 그린로직스가 오늘 첫 번째 인기주 종목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홍해 리스크로 오늘 해운주들 함께 주가 영향 받으면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이 종목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점이기 때문일까요? 이제 그동안의 해운 물류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올라줬는데 그중에 전혀 이제 시세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종목이 STX 그린로직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X 그린로직스는 STX라는 회사에서 이제 분할 상장이 좀 됐죠. 그래서 물류 쪽에 분할 상장이 돼서 이제 재상장이 좀 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해운업, 물류업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다음에 STX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2차 전지에 대한 수직 계열화 이쪽 부분으로 약간 분리되는 그런 사업 부분에 또 분리가 되겠습니다. 분리 상장된 이후로 계속해서 빠졌고 최근에 어떤 그 홍해 리스크의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르지는 못했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 5장에 한번 접근하셔도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STX 부분들이 현재 고점 이후 착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분할 상장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원대 38,000원이 만원이면은 거의 한 4분의 1 토방이 났던 겁니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반등을 했다가
반등이 10,000원대에서 16,000원, 한 60% 반등이 됐죠. 그리고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 또 시총도 지금 한 1,000억대 정도 굉장히 저평가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많이 오른 바닥에서 최근에 많이 오른 뭐 50%, 100% 오른 종목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좀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더 유효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STX 그린로직스 현재 제시를 좀 합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는 STX 그린로지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해운주들이 다 같이 고개를 들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좋은 가격대에서 좀 자리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 또한 이 종목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기주 종목 만나봤고요. 두 번째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네, 두 번째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을 좀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AI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증권사 리서치가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좀 주목해봐도 괜찮은 가격대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되면은 이제 대장 섹터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대장 섹터는 이제 AI 쪽, 반도체 쪽, 이쪽에 어떤 4차 산업의 핵심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섹터에 해당이 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실제적으로 AI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온라인상의 어떤 클라우드상의 오피스 앱을 구현할 수 있는 각종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인공지능 부분들이죠. 장착을 좀 해주고 있는데 클로바 X, 하이퍼 클로바 X하고 제휴를 했고요. 챗 GPT하고도 제휴를 했습니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또 이미지도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 엔진, 이미지 생성 엔진도 장착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요새 좀 최근에 핫한 블록체인, 그다음에 NFT, OTT 에 관련된 사업을 현재 오피스 회원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 회원의 글로벌 회원 수가 1억 명이 넘어갔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장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되는 한 한동안 대장주 역할을 꾸준히 좀 해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또 차트가 가장 잘 만들어졌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원대 초반대부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서도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시총이 일단 3천억 정도 됩니다. 보통 시대적 이슈를 타고난 종목은 시총이 1조까지도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총이 10조까지 도전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런 시대적 테마이기 때문에 대장주에 특화돼서는 약간 지속적으로 또는 크게 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 계속해서 주장을 좀 하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려다가 지금은 현재 단기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도 지금 갭상승이 됐습니다만은 거래량이 다소 약간 부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넘어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2번, 3번 이렇게 계속해서 약간 출렁거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바로 가느냐, 한번 출렁거렸다 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지만은 현재 이런 부분들이 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장중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갭상승의 음봉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후장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오시면은 저희 이제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현재 종목 어떤 그 정보 분석, 그다음에 차트 분석까지 여러 가지 좀 하고 있고 또 폴라리스 오피스 외에 인공지능 AI 쪽에 핵심된 어떤 종목군들 빅5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 AI 쪽에 진짜 대장 섹터 1등, 2등 현재
이런 대장 섹터의 종목군들이 궁금하시다 싶으면은 아래 노란 통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AI와 관련해서 블록체인이나 NFT 사업까지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오늘 갭상승하긴 했지만 윗골이 좀 길게 그리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3% 정도의 상승률 현재 보이고 있고요. 오후장에서 혹시 조정이 좀 나오게 된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좀 정리해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금융 AI 서비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AI가 금융 분야에서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 좀 있을까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챗 GPT를 활용하면 음성으로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증권과 합쳐지면서는 AI가 추천하는 종목들도 매일 받아보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생활 속의 금융이 AI와 함께 합쳐지게 되면서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AI 쪽이 파급력이 상당히 강한 분야인데 의료 쪽하고 또 금융 쪽이 첫 번째는 의료, 두 번째는 금융 쪽이 강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이 AI 쪽의 서비스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가 현재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수집, 분석, 가공, 그다음에 아웃풋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이, API 사업이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AI 서비스로 더 구체화된 챗GPT를 만나면서 더 구체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자, 금융 AI 쪽이 좀 해당이 됩니다. AI 서비스로 과연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관점에서 금융 AI 쪽을 보시겠는데 금융 분야의 AI 서비스 시장 규모를 잠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전체 AI 시장 규모가 진한 파란색이고요. 그다음에 금융 분야 AI 시장이 지금 파란색에 좀 해당이 되는데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분야고 또 실제 캐파 보면은 연평균 38% 정도가 진행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고성장 산업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AI 시장에서 차지하는 금융 분야가 적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이제 금융 분야에 한해서 AI 서비스에 한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야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용평가, 그다음에 고객 경험 제고, 로봇 자동화,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신용평가 대신해서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대로 이제 파악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고객과의 소통, 대화,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또 업무 자동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AI 금융 분야의 AI 서비스 분야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여러 가지 부대 서비스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하고 빅테크 기업의 피튀기는 어떤 그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경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경쟁이 된 분야가 오픈 뱅킹에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 간에서도 상당히 경쟁이 좀 일어나고 있죠. 결론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휴대폰에서도 010으로 지금 통일이 됐지만 예전에는 010, 017, 뭐 016, 뭐 018 이런 여러 가지 통신 업계가 있었죠. 그러면서 서로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통합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전체 어떤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오픈 뱅킹의 어떤 개념이 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빅뱅들이 지금 은행 간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은행업의 진출을 가장 쉽게 하고 또 폭넓게 지배를 받던 부분들은 생활금융, 또 현재 어떻게 보면 생활 콘텐츠 이런 부분에 침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재 착안하고 또 금융업계에서는 갑자기 음식 배달 웹, 그렇죠. 생활하면서 소소하게 쓰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편의점 상품 택배 배달이라든가 꽃 배달, 뭐 신탁 견적, 그다음에 KB금융, 옛날 주택은행 전신인 KB금융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이런 어떤 접근의 편의성들을 굉장히 부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해야 됩니다. 그만큼 빅테크 기업과 은행 간의 치열한 어떤 게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등장을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들이 서비스형 뱅킹, BaaS, 그러니까 뱅킹 애즈 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행의 뱅킹 부분들을 현재 직접적으로 소비자만 거래를 좀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에게도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우리 어떤 은행의 시스템을 제공해주게 되면은 그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그 수익이 은행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형 뱅킹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나 또 핀테크 기업 또는 일반 기업들도 이걸 서비스형 뱅킹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금융 어떤 기업이 갑자기 금융기업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서비스형 뱅킹이기 때문에 앞으로 BaaS 이 부분에 어떤 그 특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등장하는 개념이 BaaS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인베디드 뱅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베디드란 파이낸스라는 것은 현재 어떻게 보면 내재된 깊숙이 내재된 그런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빅테크 기업 안에 어떤 업무적인 어떤 프로세스 안에 뱅킹 기능을 담는 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항공이라든가 우버라든가 또 이런 사이트 내에 실질적인 기능을 좀 탑재를 좀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은행 업무까지 같이 보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하고 핀테크의 그 금융업 어떤 전통적인 금융산업과 핀테크의 결합, 상호 공존 이런 것들도 같이 모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분들은 금융자산이 현물뿐만 아니라 토큰, 새로운 어떤 금융자산이 계속해서 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어떤 많은 다양한 산업들이 현재 빅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앞으로도 다뤄야 할 부분이 있지만은 자그마한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핀테크 업체 부분하고 은행의 업종하고 현재 협업을 하면서 이런 그 성장 산업이 성장력들이 커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알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금융권에서 이제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처음의 시발점은 챗봇 서비스가 되죠. 챗봇 기능을 점점 강화되다가 챗 GPT가 나오면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좀 하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것이 로보 어드바이저 어떤 서비스입니다. 은행에서는 상품 추천을 자동으로 해주고 투자 자문사 같은 경우는 투자 자문형 부분들도 일어나고 있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정보 제공령이라든가 투자 이름령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산업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됩니다. 또 챗 GPT 이후에 금융권에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음성으로 현재 송금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휴먼 AI가 등장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현재 실시간으로 해외 뉴스를 그대로 번역을 해준다든가 요약을 해준다는 서비스 개념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로 그 사람이 원하는 포트를 현재 자산 분배 또는 그에 맞는 또 종목 어떤 포트폴리오도 해주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이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얼마 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했죠. 증권 분야의 핀테크 사업 포트폴리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름 투자, 그다음에 주식 대차 거래, 뭐 이런 부분까지 자동으로 좀 인공지능이 해주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내용 하나씩 좀 살펴봤고요. 일단은 전통적인 금융업과 빅테크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이 좀 결합하게 되는 게 요새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뱅킹이나 STO 등 새로운 시장까지도 개화를 좀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혜주들도 만나볼 건데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의 수익률 터치했고요. STX는 338%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113%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11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텔레필드는 394%의 수익률 터치했고요. 위메이드는 118%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376%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116%의 수익률 터치했고요. YIK는 126%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네오셈은 106%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입니다. 10월 27일에 소개해드렸던 엔캠 55,0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118%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 A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에 소개해드렸던 엔캠 다시 한번 좀 볼 거고요. 어제 장에서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8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장에서 2차 전지가 조금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얼마나 이 종목은 힘을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엔캠 같은 경우는 현재 제네 관련된 어떤 사업 부분을 이제 수직 개발을 좀 해주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엔캠은 전액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쪽에 2차 전지를 만드는 조립업체 근거리 쪽에 회사를 좀 가지고 있고 신속하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수출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부분, 완성된 제품으로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현지화를 현재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중공업체의 어떻게 보면은
진출이 안 되는 그런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부각이 좀 되고 그러면서 시세가 크게 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0%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시를 좀 했을 때 이제 거의 10월 27일 정도였죠.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0월 27일이면 거의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또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5만 5천 원 정도가 됐었죠. 10월 말 정도에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때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굉장히 계속해서 시세가 가파르게 증가가 좀 되고 있으면서 오늘 100% 가까이 도달이 됐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단기 또는 약간 중기 피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 정도 비중 축소의 어떤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제2의 어떤 엔케임을 원하신다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낙폭이 심했습니다. 최근 또 2달 동안에 반등했고 조정이 있었지만 그동안에도 오르지 못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해서 특히 중국과의 이제 차별화되는 현지화 전략을 하는 업종 섹터 이쪽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하도록 좀 노란톡에 오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S 차원에서 엔캠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10월 27일에 소개해드렸고요. 11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캠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 살짝 좀 힘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미리미리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참고하시고요.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가장 중요한 수혜주들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ITIG입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은 ITIG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올해부터 좀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올해 좀 좋아질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요. 동메달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어제 사실은 이쪽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에서 하려다가 3개밖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IG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현재 업무 프로세스가 금융권이나 증권사의 업무 프로세스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신용평가 시스템, 장외 어떤 파생 상품, 통합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축을 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내용들은 있고요. 그런 업무서 프로세스 부분들을 현재 빅데이터로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부분으로 좀 짜주는 어떤 솔루션 사업을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한하지 않고 AI 쪽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대신 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짜주는 부분들이 ITIG가 있는데 그게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브랜드 네이밍이 구름위입니다. 보통 구름이라고 하는데 구름이 플랫폼을 완성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저나 또 시청자 여러분이나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다루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에 구현하는 부분들은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그걸 시각화시키는 모든 프로세스가 인공지능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봐야 되는 거죠. 시각적으로 쉽게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자산 분배 모형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시장 주가나 유가 금 예측 모델 이런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현재 인공지능이 분석해주는 그런 부분들 시각화 솔루션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 전 금융 쪽에 여러 가지 정보 또는 시각화 데이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금융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라든가 의료 데이터, 그다음에 스마트 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이런 그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사업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ITI즈가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금융, 의료, 공공기관, 네프로스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좀 화려한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ITI즈가 바닥권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한번 그 시세가 한번 크게 났었죠. 그리고 잠깐 시세가 난 겁니다. 2달 동안 났다가 오히려 쌍봉을 보이고 더 하락을 좀 했고요. 또 지금은 최근에선 바닥권에서 이어지려다가 어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오늘 약간 숨구르기 국면인데 이 정도는 반등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메달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ITI즈 오늘의 동메달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4개밖에 소개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가지고 와주셨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만큼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숨고르기 하고 있지만 반등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련해서 더 많은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적절한 매수 타이밍 함께 노리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은메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모비데이즈입니다. 네, 2위 은메달은 모비데이즈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자주 들어봤던 종목인 것 같은데 광고나 마케팅 이 위주로 좀 했던 관련주로 언급이 좀 됐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기사를 보면은 틱톡샵이 한국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속에 주가가 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은메달로 주목해 주셨을까요? 보통 이제 에드테크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광고주하고 실제 모바일 광고 광고를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통 이제 대기업은 나스미디어라든가 그다음에 인크로스, SK 나스미디어나 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계열사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후광 효과를 보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모비데이즈는 그러지는 않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순수하게 이제 모바일 쪽에 좀 해당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다시피 광고주하고 어떻게 보면은 광고주 대행사, 미디어랩 이런 매체사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작업. 특히 이제 미디어랩이죠. 미디어랩이 중간에서 대행사에서 매체사로 중간 연결하는 구도를 하고 있는데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가지 20여 개국의 20여 개 국가 100여 개 광고 대행사하고 계약을 맺고 있고 특히 뭐 틱톡이라든가 글로벌 빅테크하고도 이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모비데이즈가 현재 프로온을 만든 모비 커넥터라든가 모비온 광고 기술을 가지고 하게 되면 현재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모비데이즈가 실질적으로 AI 쪽을 보통 강조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모비데이즈가 AI 기술을 가지고 이런 휴먼 어드바이저, 로봇 어드바이저가 최적의 광고 단가라든가 최적의 어떤 그 분석 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로봇 어드바이저가 광고 분야에 적용된 최초의 어떤 기업이 모비데이즈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외의 대형 광고사 구글부터 틱톡까지 굉장히 화려한 어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즘 인기 있는 부분들이 로봇 어드바이저 기술을 이용한 에드테크 기업이 약간 해외에서도 떠주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유일한 업체가 모비데이즈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모비데이즈는
또 자회사 쪽에 모바일 게임즈, 모비 게임즈라는 어떤 부분들도 자회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자회사인 모비 컨텐츠 테크라는 이제 K 어떤 컨텐츠의 어떤 구축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가치도 부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빅테크 기업이 감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광고 수주를 많이 하는데 광고가 AI 쪽에 대신해 주기 때문에 대규모 감원 중에 하나가 이 로보 어드바이저 때문에 실행이 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타격이 강하는데 모비데이즈는 오히려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제 급등을 1,500원짜리가 400원 굉장히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가 장이 약해지면서 좀 빠지고 있지만은 진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 하락이죠. 3,000원짜리가 굉장히 8분의 1 정도 빠졌기 때문에 거의 대바닥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첫 번째 양봉의 대량 거래가 있으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은메달 종목은 모비데이즈였습니다. 에드테크라는 새로운 개념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메달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종목명 대한 힌트 혹시 준비해 주셨을까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은 현재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종목? 네.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좋은 종목에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보통 이제 BAS라고 했죠. 서비스형 뱅킹 이걸 도입을 좀 해서 여기에 대한 톡톡한 수혜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는 업체 부분들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부분들이 지금 위아고라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가 현재 진행이 되는 가운데 완벽하게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홈페이지와 같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회계 관리부터 또 이메일 연락처 그다음에 전자세금서 발행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한 어떤 프로그램에 좀 담았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업체가 매출 채권 유동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회계 기업의 프로그램은 매출과 현재 매입이 되잖아요. 근데 매출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세무 어떤 계산도 하고 그다음에 회계 데이터도 오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상대 거래 업체의 어떤 회계 내용까지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특화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의 회계 데이터의 분석 가공을 통해서 또 매출처의 어떤 신용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고 이 업무 프로세스에다가 은행의 솔루션도 탑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비스형 뱅킹이 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업체가 그걸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업체에 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신한은행에서는 현재 업체하고 같이 지금 업무 제약을 통해서 비즈니스 솔루션 그런 결합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또 헬스케어 사업에 약간 진출을 좀 통해서 많은 어떤 사업들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비금융권 회사가 금융권 회사 또는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의료회사까지도 약간 탈바꿈하는 그런 성장성이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어떤 고객사의 레퍼런스를 보면은 상당히 매우 좋은 회사들의 많은 레퍼런스가 좀 있죠.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형 뱅킹에 최적화된 어떤 수혜주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더 존의 힌트가 좀 있다고 하니까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금융 AI 서비스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AI 금융시장 모습부터 인베디드 뱅킹, STO 등 새로운 시장까지도 개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해운, 물류, 리튬 쪽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홍해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장중 흐름 끝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